지금 A, B, C, D 실수에 대해서 옳은 것만 보기도 골라달라고 했었는데 여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봤는데 A가 크고 B가 크고 이제 C가 제일 작은 형태인데 큰 것끼리 곱한 거랑 제일 작은 거를 제곱했으면은 일단 쉽게 생각을 하면은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무슨 관계일 수 있냐면요. A, B, C가 지금 실수라고 했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양수일 땐 돼. 근데 음수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대충 3의1로 풀면 틀려. 3의1로 풀 거면 얘도 해봐야죠. 마1, 마2, 마3도 해보면은 안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건이 있는 건데 니은 같은 건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에서 준 거는 양수 A가 크다고 알려준 건데 문제의 조건 볼게 이제 이거 어때? 양변에 뭐 있어? 봐야지 카페 칠판 양변에 뭐 있어? 똑같이 B 있지? 그럼 B를 약분할 수 있는데 부등식에서 맘대로 못 나누는데 B 뭐야? 양수지. 그럼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문제. 양수는 맞아.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되거든. 그래서 니은도 안 됩니다. 기억 니은이 안 되니까 디귿 참이겠죠. 디귿은 뭐 어려운 거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접근해볼까요? 이게 약간 빼기 C랑 빼기 D 이거는 약간 좀 낚시 같고 문제에서는 A, B 조건 알려줬고 CD 조건 알려줬으니까 A, B랑 CD를 한쪽에 몰아볼까요? B 이항하고 C 이항할게. A-B C-D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A-B B 이항할 거야. A-B 0보다 크대. D 이항할게. C-D는 0보다 작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가 큰 게 맞겠죠. 답은 디귿만. 다음에 6번. 볼게요. 이런 거 문제에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보라고 했는데 앞에 B자리에 마이너스 2a 넣어볼게. 4ax. 얘들 오른쪽도 B가 있어요.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두 배 하면 마이너스 4a지. 마이너스 a 더하기 7까지. 그래서 요런 부등식은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왜? 이거 해 어떻게 구할 거야? x 앞에 있는 개수 나눌 거지? 근데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 우린 해를 구했는데 아직 왜냐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안 썼어요. 근데 이 해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 알려준 거야?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네. 방금 나눈 4a가 음수구나 알려준 거고 4a가 음수라는 건 4를 곱해서 음수라는 건 4를 나눠도 음수겠죠? 그 다음에 이 결과랑 이 결과가 똑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양변에 4a를 곱하셔도 되고요. 쌤은 이렇게 이제 분수 등식인데 한쪽만 분수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분수 형태 만들어서 대각선의 곱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8a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7 넘어가면 8a니까 7a 마이너스 7 a는 마이너스 1까지 만족하죠? a가 마이너스니까 b는 2까지 둘이 뭐 해달래? 곱해달래. 마이너스 2 7번 이게 쌤이랑 개념을 좀 안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잘 좀 기억해줘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차 부등식 풀 때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약간 외워서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뭐 알려준 거야?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뭐 해가 존재하지 않다. 해가 없다. 뭐 해가 모든 실수다. 이런 표현. 뭐 알려준 거라고 했어? 맞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뭐 알려준 거야 이거? 이거 예영쌤이랑도 개념 듣지 않았습니까? 볼게요. 그럼 빠르게 정리해줄게. 잘 봐. 기본적인 1차 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요거 상수항 넘기고 뭐 나눌 거야? A 나눌 거죠? 근데 뭐 조심해야 돼? 이거는 누구일 때만? A가 양수일 때만.
그럼 A가 음수일 때 어쩐대? 분호가 방향 바뀌죠?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 부등식은 언제도 공부해봤어? 처음 배워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니죠? 중2 때도 했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가 추가된다고 했냐면은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잖아. 부등식 푸는 거야. 그럼 뭔 말이냐? 이 앞에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다고. 0이 되면, 이 개수가 0이 되면 얘는 식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고요. 이 부등식은 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왜?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어차피 뭐로 바뀌어요? 0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걸 푸는 문제. 다시 말하면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푸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뭘 푸냐? b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잘 봐요. 이런 부등식 어때? 맞는 부등식 맞죠? 그럼 다시 b가 만약에 2면 x에 뭐를 집어넣듯 항상 요거야. 그럼 이 부등식이 맞잖아. 그럼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고.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약간 항등식 느낌인데 해가 모든 실수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처럼 x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가 아니고 이렇게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이거의 반대 버전은 뭐 있냐면요. b가 음수여 볼게. 여기서 뭐였죠? 요건가? 예를 들어서 요거죠? 이거 어때? 부등식이? 말이? 안 되죠? 틀린 부등식 맞아? 그럼 x에 뭐를 집어넣든 지금은 b가 마이너스 2 버전이라며. x에 뭐를 집어넣든 항상 이건데 부등식이?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럴 땐 해가 없다고요. 해가 없다는 표현 지금 해가 존재하지 않다는 똑같은 표현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봐. 뭐가 빠졌어? 쌤. 네? 저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거면 항상 사는 거 아니에요? 반대야 그러면? 미안. 부동방이 요거다. 이거니까. 땡큐. 여기 뭐 빠졌어 얘들아? b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일 때도 해줘야 돼. 그럼 0일 때는 여기 0이라는 거죠. 그러면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이고 0이 0보다 크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0은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아까 음수일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꺼주면 된다고. 그래서 쌤이 해주고 싶은 표현은 지금 이 문제가 그냥 기본적인 1차 부등식 맞아? x 앞에 개수 나눌 거고 나머지 상수항 이항할 거잖아. 근데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모든 실수다. 그럼 뭐라고요? 이 x 앞에 개수가 0이라고. 됐어요? 그걸 모르면 당연히 못 풀죠, 이 문제는.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우린 바로 뭘 푸자? x 앞에 개수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럼 아까랑 똑같죠? 방금 위에서 어떻게 풀었어? 문자 하나로 정리했죠? 쌤 b 대신 마이너스 a 낼게. 가볼게요. 0x b 자리에 마이너스 a 낼 거니까 마이너스 3a.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0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는 0 지울게.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말이 안 돼야만 해가 없는 거라고. 그럼 이 부등식이 말이 안 되려면 어떤 숫자가 0 이하예요? 0이나? 음수가 0 이하잖아. 그럼 만약에 이 마이너스 3a가 플러스면 아까처럼 1이 0 이하야?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을 거라고. 누가? 마이너스 3a가 플러스여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요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왜냐면 부동방향 항상 바뀔 수도 있고 등호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a 어디까지? 음수까지. a가 음수니까 뭐 b는 양수까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로 문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b 자리에 마이너스 a 넣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니까 2a겠지? 3b니까 마이너스 3a 맞죠? 우리 2a 나눌 거지? 뭐 생각해야 돼? a는 방금 음수라고 했어.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죠. 됐습니까?
7번 중요한 문제죠. 13번. 요거는 뭐 잘 오답해 놓으세요. 문제 유형인데 이렇게 부등식이 3개 연결되어 있어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표기했었죠? 누구? 5x 빼기 7. 가운데 걸 2번 쓸 거야. 그래서 이거 부등식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거 5x-7을 이렇게 한번 풀 겁니다. 아시겠죠? 월요일에 부등식 오답 했지? 월요일 수업 뭐 했어요? 했죠? 볼게요. 이거 앞에 거 2개 풀게. 쌤은 플러스 x를 항상 만들기 때문에 3x 넘어가 주시고 7 넘어오시고. 다시 플러스 x 만들 거니까 5x 넘어가시고 8 넘어오시고. 그럼 지금 이거랑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습이 되면 바로 올 수 있겠지만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잘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상. 보통 작은 거부터 쓰니까 1보다 크다. 공통 범위 어디입니까? 여기. 1보다 크다니까 답은 얘가 되겠죠. 5번. 여기도 잘 보면 아까랑 식이 똑같아. 얘들아 무조건이야. 무조건 누구 쓰자고? 가운데 거 9 2번 쓸 거예요. 알겠죠? 풀이법이 똑같아요. 풀어주세요. 쌤 플러스 x 만든다고 했었죠? 2x 넘어가고 9 넘어와. 어차피 마이너스 x로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음수 곱해야 돼서 부동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두 번째는 3x 1. x는 3분의 1보다 작다. 요거는 바로 쓰는 거 연습해볼까요? 왜? x가 뭐보다 크다. x가 뭐보다 작다. 그러면 둘이 합쳐질 거니까 왼쪽 거 한번 쓰고 오른쪽 거 한번 쓰면 돼. 알겠죠? 이제 풀면 돼요. 정수인의 3개네. 마이, 마일, 0. 3개. 자연수 없네. 자연수 없고. x는 3분의 1을 부등식이네. 기억, 니은, 디귿인데 x가 3분의 1이 여기에 해네. 등호가 없죠. 얘 탈락. 답은 기억, 니은. 21번. 우리 이렇게 중괄호 있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이 연립부등식 푸는 방법은 위에 거 해 구하고 밑에 거 해 구하고 공통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더 쉬워 보이는 얘부터 할까요? 얘는 쉬워 보이진 않네. 근데 잠깐만 9랑 2니까 18 곱해야겠는데? 한번 어디 틀렸나? 자 보세요. 틀린 사람은 쌤 일단 이거 계산 덜 할게. 한번 쓰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죠? 10x 30 9x 36 x 6보다 작다.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시원하게 6 곱할까요? 뭐 조심하면 돼? 가운데 거 혼자 x니까 3배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6 x 2배의 x 플러스 1 정리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 플러스 3a 2x 더하기 2 쌤 플러스 x 만든다고 했으니까 3x 넘어올게요. x는 5분의 3a 마이너스 2까지. 이제 겹치는 범위 구해볼게. 근데 잘 봐. 문제가 뭐 정확하게 풀면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는 6보다 크다, 6보다 작다. 얘는 5분의 3a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직 얘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작을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이어도 되는데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푼 거고, 쌤은 지금 뭐를 좀 알려주고 싶냐면은 이거 안 해도 돼. 왜? 뭐라고 했죠? 요거랑 공통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등호가 있어. 그럼 무조건 얘는 아니겠죠. 이 등호 없는데?
그럼 무조건 저 마이너스는 어디서 나온 놈이겠어요? 여기서 나온 놈일 수밖에 없고 이게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이었는데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5는 3a 마이너스 2까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입니까? a는 마1. 22번 연립부등식은 조금 어려웠군요. 얘도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일단 계산하고 설명도 해줄게요. 우리 시험법이 중에 부등식이 제일 쉬우니까 부등식에서 점수 깎이면 안 됩니다. 못하는 사람 없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문제를 풀었더니 하나는 x가 4분의 a 플러스 1 이하 나왔고요. 한 놈은 x가 2분의 b 마이너스 5 이상 나왔는데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답이 방정식처럼 마이너스 3이 나왔대. 뭐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이것도 쌤이 개념할 때 알려줬는데 뭐 알려주는 거죠? 응?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마삼일 수밖에 없는데 왜? 잘 봐. 아까 뭐라고 했지? 공통인 부분이 답이라고 했었죠. 요거 대충 그릴 거야. 왼쪽으로 가는 답입니다. 이 해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요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해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둘을 겹치잖아? 그러면 원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 이 모양이야 원래는. 그래서 뭐 2부터 3까지 뭐 x는 2 이상 뭐 3 이하 이렇게 써있는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 답이 혼자 하나 나왔어. 그럼 그런 경우는 쌤이 무슨 경우라고 했었냐면요, 둘이 값이 똑같고 둘 다 빵꾸가 색칠되어 있고 이런 모양일 때만 답이 딱 한 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로? 마이너스 3으로.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뭐로 같아야 되냐? 마이너스 3으로. 그냥 이 둘이 마이너스 3이다 푸시면 됩니다. 계산할 줄 알죠 이건? 3번. 여기는 잘 볼게요. 아까 했던 유형이니까 어떻게 푸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이 연립부등식, 아까 했던 연립부등식이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가운데 거 2번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풀 거니까 첫 번째 1번, 2번 풀게요. 3x 2-a x는 3분의 2-a. 두 번째는 전개 좀 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bx 더하기 2b. 좀만 암산할게. 넘어가고 b 플러스 1x까지 오겠죠. 둘이 약분은 안 될 것 같아요. 부호가 똑같고 부호가 달라서 일단 쓸까 그냥? 항상 조금 습관화 돼 있어야 되는 게 양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답을 보면 이제 알죠? 왜? 지금 문제가 얘랑 둘 중에 하나, 얘 공통이네. 겹치는 범위를 구했더니 답이 뭐 나왔대요?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이것도 수직선에 그리지 마. 무조건. 얘는 뭐 바뀔 수 있냐? 여기서 x는 답이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거 지금 방향이 어때요? x는 뭐 이하지. 그럼 이 해는 무조건 여기서 뭘 담당할 수밖에 없어? 얘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얘 4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얘일 수밖에 없고 이 값이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굳이 이걸 그려가지고 합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쌤 말은. 이거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보고 비교하면 돼요. 알겠죠? 이건 얘 때문에 해줄게. 알겠죠? 12 2-a가 12 a는 마이너스 10. 이거 어떻게 한다고? 뭐 b 플러스 1을 곱해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쌤 요렇게 뭐 더 똑같아 근데 b는 3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30 0이 30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아까 한 모양이랑 아니네 K가 숫자네? 쏘리 그러면은 얘는 풀 게 없어. 그냥 답이 풀려져 있는 거고 이제 요거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K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쌤은 일단 해부터 체크 좀 할까요? 2K-3부터 3K-6까지 이게 해잖아 X값. 여기에 누가 들어오고 싶대? 7과 8만. 쌤은 학생들한테 이런 표현을 써주는데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어디다가 그려보는 겁니까? 수직선에. 수직선 뭐야? 수가 써져 있는 직선이야. 그럼 이게 7, 8이야. 사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8 다음 뭐 있겠습니까? 9 있겠죠. 7 전에 뭐 있겠어요? 6 있을 거고. 요거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볼게. 얘 지금 위치가 어디야? 8과 9 사이. 끝. 얘 누구랑 누구 사이? 6이랑 7 사이. 끝.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구하는 건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다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등호를 넣어줘야 돼. 그게 좀 어려워요 부등식. 그래서 그것만 좀 연습하면 되는데 잘 봐. 우리가 요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 뭐라고 읽어? 크거나? 크다. 얘는 뭐라고 읽어? 크거나? 같다.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6이 안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죠. 그럼 쌤 말은 이렇게 등호를 넣고 싶다면 너네는 이 위에 있는 누가 2K-3이 6일 때도 이 답이 나오냐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답이 나오냐고는 무슨 말이냐? 여기가 6이면 이게 무슨 표현이야? 6보다 크다잖아. 6보다 크다에 7, 8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으면 넣으면 돼. 돼요 지금은. 그럼 다시 여기에 넣고 싶어. 그럼 이 값이 7일 때 풀어보면 돼요. 7보다 크다에 7, 8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도 잘 봐. 8을 넣고 싶어? 넣어. 풀면 돼 8일 때. 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빵꾸가 안 뚫려 있네. 이 안에. 그럼 8보다 작거나 같다에 8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된다고. 그럼 여기는 넣고 싶어? 넣어도 돼. 풀면 돼. 그러면 이제 9보다 크거나 같다에 7, 8만 있으니까 9도 들어오잖아. 그럼 답이 틀리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이렇게 등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이 값이 얘가 됐을 때 가능할 때만 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거 두 개 푸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마삼 양변에 3 더하면 돼요. K 양변에 2 나누면 되죠. 3K 양변에 6 더하면 되지. K 3으로 나누면 되죠. 뭐라고 했슈? 요거랑 공통범위 구해보겠습니다. 다 5로 끝나네요. 오른쪽이. 잘 체크해볼까요? 2분의 9부터 5까지. 한 놈은 이제 5부터는 맞는데 이거를 대충 하면 안 되죠? 누가 커? 28, 27. 야, 좀 더 크네? 그럼 3분의 4 여기겠네? 그럼 요렇게 올 거니까 공통범위 두 줄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겠죠. 답은 얘 이상, 얘 미만. 이게 누구? 얘. 31번. 상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 아시죠? 잘 보고 풀어볼까요? 밑에 거는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2 4x x 3이야. 위에 거 잘 풀어볼까요? 양변에 12 곱해가지고
4x 2a 2x 마이너스 5. 쌤이 항상 플러스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x는 2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까지. 그래서 또 보니까 한 놈은 작거나 같다, 한 놈은 크거나 같다. 이들은 공통범위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렵긴 하네요. 왜? 여기에 누구 들어오고 싶대? 문제에서? 음의 정수가 2개. 일단 3보다 작은 거 뭐 있어? 3도 들어있지만 2도 들어있잖아. 여기가 궁금한 게 아니야. 2, 1, 0 여기부터가 궁금한 거지. 이제 하나, 2개. 그럼 아까 어땠어 우리? 수직선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있으면 당연히 0은 아까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마3은 어디 있겠어요? 밖에 있겠죠. 그럼 이 숫자겠죠?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 있습니까? 마3과 마2 사이. 그럼 한번 고민해볼까요 우리? 어디다가 등호를 넣을 수 있을까? 보통 둘 다 넣진 않아요. 하나만 넣어.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앞에면 마이너스 2? 맞습니다. 왜? 이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돼봐. 마이너스 2 이상이 들어올 수 있죠. 마이너스 3이 돼봐. 마이너스 3 이하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마3도 들어와야 되니까 마3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3개가 되겠죠. 얘 안 되고 얘 됩니다. 이거 푸시면 돼요. 양변이 곱할게. 이거 한번 세보자. 쌤은 주로 안 하는 거니까 나온 김에 잘 보세요. 5까지 더해줘. 여기서 우리가 A를 구할 건데 양변을 뭐 나눌까? 마이너스 2. 음수 나눌 거네. 계산은 하시고 뭐가 바뀌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32번) 해줘. 대표 문제. 대표 문제 질문해도 돼요. 모르는 거 알겠죠? 한다. 유명한 거니까 조지 마시고. 왜 조는겨? 일단 이 문제는 활용 문제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통 x라고 두죠.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둔다고 했었고, 문제 읽어보면 이제 문제에서 힌트가 뭐 있어요? 5명씩 앉으면 학생이 4명 났는데 의자가 애들 몇 개 있는지 몰라. x개야. 맞죠? 근데 5명씩 앉았대. 그 몇 명 앉은 거야? 의자 한 개 있으면 5명, 2개 있으면 10명, 3개 있으면 15명. 근데 몇 개인지 모른다니까 x개. 그럼 몇 명 앉았겠어요? 5x. 근데 의자가 부족해서 4명이 남아있어. 그럼 얘들 껴줘야죠. 학생이니까. 요게 학생 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야. 4명이 너무 불쌍하니까 의자를 더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한 명씩 더 앉힌 거지 다시. 그래서 이번에는 한 명씩 더 앉힌 거야. 6명씩. 맞습니까? 그럼 한 의자에 6명씩 앉았으니까 6명, 12명, 18명, 6 곱하기 의자의 개수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 읽어보니까 문제 뭐랍니까? 의자가 2개 남았대요. 그러면 하죠. 5명씩 앉혀서 의자가 부족하니까 한 명씩 더 끼웠더니 많이 앉으니까 의자가 남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의자 2개가 남았다고. 빼야죠. 왜? 우리 이 표현이 뭐야? 의자 개수 곱하기 인원수. 6명씩 앉은 의자를 곱하는 거야. 근데 6명씩 앉은 의자가 X개가 아니잖아. 2개 버렸으니까. 그럼 실제로 6명씩 앉은 의자 몇 개입니까? X-2개. 됐나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둘이 똑같으면 부등식이 아니죠. 방정식이죠. 어디가 포인트냐? 마지막 의자. 왜? 6명씩 앉았거든? 여긴 아무도 안 앉았어. 그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의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뭔 말이냐? 1명 앉아도 앉은 거고요. 2명 앉아도 앉은 거고. 6명 다 앉아도 앉은 거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풉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식이 뭐라고 얘들아?
이 x-2라는 개수는요 6명씩 앉아서 2를 곱한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뭐라고 했어? 6명씩 앉았다? 모른다고. 그럼 이의자도 빼야지. 6명씩 앉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 포인트 다르게 의자가 2개 남았지만 마지막 의자도 빼자는 거야. 왜? 거기선 6명이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6 곱하기 x-3이고요. 그럼 아까 4명 남은 거 기억나십니까? 4명이 남아서 4를 더한 거잖아요. 여기 몇 명 남을 수도 있어요? 최소 1명 남을 수도 있고요. 몇 명 남을 수도 있습니까? 최소 6명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걸로 부등식을 설정하는 거예요. 최소 몇 명이라고요? 6x 빼기 18 더하기 1. 최대 얼마라고요? 6x 빼기 18 플러스 6. 최소, 최대. 기억해야 돼. 어떻게 풀기로 했죠? 가운데 거 2번 푸세요. x 넘어가. 17 넘어가. 푸세요. x 넘어가. 12 넘어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둘이 합쳐지죠. 바로 이어지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최소 의자 개수 16개. 3번 괜찮고요. 4번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부등식이 뭐가 조금 안 좋냐면 A빵 지금 몇 개야? 몰라. 근데 2개 빵 더해서 10개 나왔대. 그럼 B빵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보통 이제 Y라고 써요. 연립방정식은 X랑 Y를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부등식 너네 문제 푼 거 다 보면 알겠지만 문자 2개짜리 없습니다. 10-x로 써야 돼. Y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하는 거 연습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끝입니다. 빵 한 개당 90인 거 아니요? X개면 90x. 한 개당 120. 10-x개면 120 10-x. 그게 밀가루 960g. 그 다음에 설탕도 40x. 30에 10-x. 그 다음에 400g. 여기 쌤이 이제 여기를 왜 비워놨냐면요. 부등식 문제잖아요. 요거 아닙니다. 그럼 방정식이잖아. 우리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를 부등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요것도 조금 헷갈려. 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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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일단 는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얘일까요? 얘일까요? 요거는 실제로 이 문제에서 너네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뭔 말이야? 우리가 밀가루가 이제 이거는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밀가루 양이고요. 얘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재료잖아. 그럼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예를 들어서 960이니까 뭐 크다 작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1000g 들어갔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빵 다 만들 수 있냐? 960밖에 없는데? 못 만들잖아. 40g 어디서 갖고 와? 없는데? 그럼 무조건 빵 뭐가 만들다 망가지겠죠? 안 돼. 그래서 우리는 960밖에 없기 때문에 960을 더 넘어서 쓰진 못합니다. 근데 딱 맞게 쓸 수는 있죠. 여기까지만. 당연히 얘도 똑같은 느낌이겠죠. 설탕은 우리가 400g 가지고 있지만 이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500g 못 쓴다고. 400g에서 맞춰서 써줘야 돼요. 이게 시 끝입니다. 이거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잘 풀어볼까요? 10 쉬울까? 이건 암산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만 해볼게요. 9x 빼기 12x 플러스 120이냐? 96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4 x 양변 마3 나눌게요. 8보다 크다. 뭐야 어디 갔어 이거. 다시 0 지울게. 똑같이 할게요.
4x 마 3x 30 넘어가면 10 요거랑 합쳐줘. 몇 개? 최대 10개. 보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네요. 얘는 더 어려워졌네. 일단 근데 뭐 분응식은 정해져 있어. 이거밖에 못 써요. 답은 작년 회원 몇 명? 460명 미만. 올해 회원 460명 넘었다. 초과. 오른쪽 우변만 잘 쓰면 돼. 그래서 혹시 요거 뭐 기존 학생들이 해주면 좋겠지만 뭐 신입생들도 알 수 있겠죠? 남녀 회원이 7대 4래. 그럼 쌤은 남자랑 여자를 이렇게 설정해서 문제를 풀려고 뭐라고 설정할 수 있을까? 비율이 7대 4니까. 좋아요. 7x, 4x. 왜?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이미 7x 대 4x죠. x에 뭐를 집어넣든 지워줘. 똑같이. 7대 4가 유죄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비례상수 쓴다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 좀 알아두세요. 어떤 비율이 7대 4면요. 7x랑 4x로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아까 작년 인원이었죠? 숫자는 조금 안 이쁘네. 440 20 41점 얼마겠는데? 11로 나누면? 20 남잖아. 그럼 하나 더 되잖아. 맞지? 그러면 41점 얼마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사람 인원이잖아요. X 사람 수잖아. 그럼 41점 땡땡땡보다 작아야 되니까 41도 가능하겠죠. 40도 가능할 거고 쭉쭉쭉. 여기 가볼게요. 두 번째. 잘 보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뭘 하나 써야겠는데 봐봐. 요게 작년 남자 작년 여자. 근데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들어왔대요. 몇 명인지 알아볼라?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은요 7x랑 4x가 유지됐었는데 어떤 인원이 똑같이 들어왔어. 근데 문제에서 뭐래? 요렇게 새롭게 들어왔더니 남녀 비율이 5대 3이래요. 뭐 비례식은 다들 알죠? 20x 더하기 5y 21x 더하기 3y. 우리는 y를 없애는 게 좋아요. 쌤 아까 말했죠? 1차 보등식 미수 2개 못 씁니다. 식 쓰는 과정에서. 그따가 안 배웠어요 아직. x가 2y래. 그러면은 x로 풀어주고 싶은데 분수 괜찮아? y 2분의 1x다. 알겠죠? 볼게요. 요거 올해 남자 올해 여자 더해줘. 얼마? 11x 더하기 2y. 근데 미안 2yx는 이거 안 써도 되겠다. 2yx래. 몇 x? 12x. 요거 풀어볼까요 우리? 이번엔 12로 나눠? 4 안되네요? 30대? 4하면 480이니까 오케이. 그럼에도 30 후반대 나올 것 같은데? 8까지? 96이니까 8점 얼마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보자. 쌤은 답은 구해줬어요. 좀 시기 길지만 x가 41점 땡땡땡부터 38점 땡땡땡까지거든요. 39, 40, 41 답이 3개나 나왔는데 하나만 답이야. 그 다음에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니까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니까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니까 답은 2y x가 답이거든요. 3개 중에 딱 1개밖에 안 돼. 뭐 될까? 이거 x 값이야. 40? 왜? 찍으면 안 되죠.
정확히 알아야지. 일단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방금 아까 이거 y 누구였죠? 추가되는 인원이죠. 근데 y가 아까 식이 뭐였어? 2분의 1x 맞아? 그러면 x가 39, 41이어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41을 넣으면은 2분의 41이면은 20.5인데 20.5명이라는 게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홀수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새로운 인원이 y가 말이 안 돼서. 그래서 40밖에 안 돼요. 됐어요? x가 다 맞죠? y 더한 거니까. 그래서 40만. 6번. 요거 조금 쉽지 않죠? 소금물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쌤은 이제 이게 연립방정식이 또 소금물은 연립방정식이나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애기들한테 좀 비커를 이용해서 알려주는데 그런 느낌으로 한번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두 개 섞을 거거든요. 뭐랑 뭐 섞는데? 8% 소금물 300g 14% X 섞으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300 더하기 X. 농도는 정확히 몰라. 그래서 우린 소금의 양을 구할 겁니다. 이거 아냐 너네 이거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는지? 뭐해? 왜 그래? 정신 나갔네. 이거 어때요? 이렇게 혹시 공부해 본 적 없나? 이거 앞에 100의 자리랑 농도랑 곱하면 되는데. 왜? 이 농도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소금물에 요 정도가 소금이라는 거야. 8%가. 근데 봐요. 이 퍼센테이는 다시 말하면 백분율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8%를 뭐로 바꿔서 풉니까? 100분의 8로 바꿔서 풀죠. 그러면 이렇게 소금물이 100단위잖아. 300, 200, 500 이러면요. 어차피 곱해봐. 누가 지워져? 100 지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100단위일 때만 쓰는 거야. X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를 좀 알려주고 싶냐? 똑같이 풀면 돼요. Xg의 14%가 소금이니까 100분의 14 곱하기 X까지. 요거를 우리 반은 소수로 쓰겠습니다. 왜냐면 분수보다 소수가 식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소금, 오른쪽 소금 더할게. 여기 얼마 나와? 0.14x 더하기 24까지. 그럼 볼게. 요거를 아예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은 농도 얼마야 이거? X? 얼마? 6? 아하. 농도는 잘 봐. 뭐라고 했죠? 이 물에 어느 정도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퍼센트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냥 여기다 100만 곱하면 돼요. 이게 농도가 나오는 공식이야. 됐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가 뭐냐면요. 두 비커를 섞었어. 요렇게 새로 만들어진 소금물 있잖아요. 얘 농도가 뭐 이상이고 싶대? 9% 이상 11% 이하. 근데 지금 내가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에다가 뭘 곱했을 때? 100을 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을 곱할게요. 그래서 공간 좀 넓힐게. 퍼센테이지 이제 지우면 돼요. 100을 곱하면 그냥 9랑 11로 푸는 거야. 왜냐면 얘를 농도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얘도 이제 100을 곱하면은 퍼센테이지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다 퍼센테이지니까 떼도 되잖아. 그럼 100을 왜 곱하냐? 얘는 안 곱해져. 위에다가 곱하면 왜? 아까 0.14x가 뭐로 바뀌어요? 14x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나오는 식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억나십니까? 하나, 둘, 셋. 가운데 거 두 번 풀기로 했었고요. 두 번째 혼자 분수네. 오른쪽,
왼쪽 분수로 만들어서 대각선에 곱쓰겠습니다. 알겠죠? 9 곱하기 300 더하기 x 해주세요. 2700 9x 뭐야 이 새끼 소리 24 곱하기 100도 해야겠네요. 미안. 14x 더하기 2400 플러스 만든다고 했죠? 넘어오면 5x 넘어가면 300 x는 60 두 번째 똑같이 풀게요. 여기 11분의 1 만들어 주시고 1분의 11 크로스 곱하면은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분자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분자 방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곱해서 이 새끼를 이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곱해서 분자 방향 내려가야 돼요. 얘네 곱할 거 없고 뭐야 이거 이렇게 곱하면은 3300 더하기 11x까지 넘어가면 3x 넘어오면 900 x는 300 그쵸 뭐 상관없죠. 60 이상 300이야. 일단 해볼게 또 1, 2, 3, 1, 3, 4 41번 이거 좀 기본적인 거 문제 있죠? 기본적인 문제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어려운 거 2개짜리 나오기 전까지 하고 쉽게 보자. 이것도 암기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잘 오답해 놔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절대값이 b 되는 값 뭐 있어? 뿔마 b x가 b보다 크네. 크면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세 글자? 양끝값. 알겠죠? 이거 약속한 거야 쌤이랑. 알겠죠? 모르면 개념 강의 보세요. 알겠죠? 뭐라고 얘들아? 양끝값은요 2개 중에 누가 커? 플러스 b가 크죠? 큰 놈보다 크고 또는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 거야 한 개짜리는. 이제 푸시면 됩니다. a가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잘 신경 써주세요. 넘어가면 b-2 약분하면은 부동호 방을 바뀌어. 넘어가면은 -2 -b 나누면은 부동호 방을 바뀌어. 그러면 이런 표현 해준 적 있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식기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작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얘는 크다.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오른쪽 숫자가 3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푸시는 겁니다. 칠판 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되죠?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A랑 B 구해주면 됩니다. 3, 4, 5 이게 식이 있으면 더 난이도가 확 올라가 보이지만 쌤은 똑같이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만 그냥 이거를 모르면 못 풀어. 쌤이 계속 말해주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봐봐. 한 개짜리일 때 절대값이 b 되는 값 뭐야? 다 알죠? 플러스 하나 붙여 마이너스 하나 붙여. 크면 양끝값, 작으면 사이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오른쪽은 식인데요. 그냥 무시하고 풀면 돼. 어떻게 절대값이 얘가 되고 싶대. 어떻게 풀었어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는 뭐겠어요? 그냥 그대로고. 마이너스는 뭐겠어? 우리 이 마이너스 b 어떻게 가지고 온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x. 얘가 큰 놈, 작은 놈. x 기준으로 어떤 숫자보다 작다. 그러니까 절대값 들어있는 애 기준. 얘 기준 뭐보다 작다. 무슨 값? 사이값. 얘랑 얘 사이값. 누가 이 안에 있는 식이. 근데 미안하지만 절대값만 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아까 해봤죠? 가운데 거 두 번 쓰기로. 넘어가면 x. 넘어오면 16. x는 8보다 작다. 오, 여기는 지금 어차피 4지면 되죠? 그럼 4랑 12랑 봤을 때 어때?
만족하니까 뭐 별 할 거 없고 답은 그냥 이거. 1부터 7까지 7개. 양쪽으로 있어? 잠깐만요. 양쪽이면은 따로따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이게 그 3개짜리 아까 어떻게 풀었죠? 이렇게 하나, 둘, 3개 나오면 2개씩 묶어서 풀었으니까 뭐 가운데에 절대값이 있다고 해도 그냥 2개씩 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른쪽은 어때? 아까 했던 숫자네. 절대값이 8 대 50대. 뿔마 8. 작다. 사이값. 2x. 넘어가면 14. 넘어오면 마이너스 2. x. 7이야. 마이너스 1 이상. 됐습니까? 다시. 절대값이 x 플러스 2. 그냥 지금은 쌤 뭐 써주겠지만 나중에는 큰 놈 별거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 붙이면 되고 작은 놈은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크다.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게 부등식 푸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미안. 또는 풀어주세요. x 넘어가고 6 넘어오면 8. x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4. 그럼 지금 일단 요거 해 써볼게요. 8 이상 3분의 4 이하. 됐죠? 오른쪽 건요? 마이너스 1 이상 7 이하. 쌤 이런 표현 해준 적 있을 거야. 지금 이게 따로따로 풀었잖아요? 답이 2개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3개짜리 연결되어 있는 건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립부등식은 뭐였죠? 요해 공통인 부분 구하는 거라고 했죠? 요 새끼 왼쪽에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7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공통범위 어디? 여기만.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4까지. (5번) 하고 쉬었다 할게요. 오, 얘는 마지막이 더 어렵네요. 일단 해를 구해달라고 했고 그 해가 뭐가 포함되고 싶대. 그래서 뭐 뒤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일단 해까지는 구해야죠. 절대값이 3x-4보다 작고 싶대. 뭐라고요? 사이값. 큰 거, 작은 거. 가운데 사이 쓰세요. 알겠죠? 한 개짜리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한 개짜리는. 절대값 한 개짜리. 알겠죠? 또 귀찮죠 이제? 4x는 넘어가면 5, x는 4분의 5보다 크다.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3,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거랑 공통인 애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해본 적이 있어요. 일단 쓸게 대충 이렇게 모양이 될 텐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공통범위잖아. 그럼 2개 중에 누가 큰지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큽니까? 2분의 3이 좀 더 크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해는 얘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다시 풀어볼게. 문제 뭐라고 했죠? 얘가 이거에 포함되고 싶대. 포함된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x가 a보다 크대. 여기 해 안에 포함된다. 들어오고 싶으면 돼요. 들어와. 아까처럼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요거는 잘 풀거든요 이제. 왜냐면 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이 당연히 크잖아. 그럼 등호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겁니다. 등호를 넣어도 될까 마도 될까. 요건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잘 봐. 같다는 표현은 요거겠죠. 2보다 크다 인데 그 다음 해가 2보다 크다야. 그럼 이 하늘색이 흰색에 포함돼? 포함된다는 거야. 왜? 어차피 2는 둘 다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답 중에서 딱 한 가지일 때만 등호가 안 되거든요. 뭐일 때 안 되냐? 이거 색칠되어 있을 때. 왜 이거 색칠되어 있으면은 흰 색깔은 2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근데
흰 색깔 안에 하늘색이 들어가고 싶은데 하늘색은 2 이상이래. 그럼 딱 봐도 안 되지 않냐? 2보다 큰 거 안에 2 이상이 들어갈 수 있냐고. 얘는 2가 있는데 얘는 2가 없고 그럼 못 들어가죠. 이거 빼고 다 돼요. 근데 지금 다행히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등으로 넣을 수 있다까지. 답은 그냥 이 끝입니다. 네.